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각과 개인의 의사결정,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각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게요. 지각, perception인데요. 지각이란 이제 사람들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감각적 인상들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각하는 것이 이제 때로는 이제 객관적인 현실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안에 모든 직원들이 뭐 그 회사가 좋은 직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뭐 흥미로운 업무가 있다, 뭐 높은 봉급을 준다, 뭐 특전도 많다, 그리고 이해심과 책임감이 많은 그런 경영진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직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일치된 경우를 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 지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이 현실 자체보다는 이 현실을 지각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각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각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기반이 되는 그런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각 주체, 지각 주체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 지각이 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것의 요소일 수도 있고, 또 지각이 이루어진 어떤 상황, 이런 것과 관련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각 주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좀 바라볼 때 그 해석, 이런 것은 좀 태도, 성격, 뭐 동기, 관심사, 뭐 과거의 경험, 기대, 이런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뭔 말이냐면은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죠.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관리자들이 하루 중에 좀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직원들이 좀 더 성실하다라고 느끼고 또 그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거든요, 항상. 되게 뭐 출근 실제 정해진 시간보다 뭐 아무리 늦게 가도 뭐 최소 30분 전에는 가고 뭐 적어도 막 한두 시간 좀 일찍 나가서 뭐 아침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에 대한 고과를 평가할 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관리자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야행성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이러한 그 판단하는 것을 내릴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찍 오고 뭐 이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또 성과를 잘 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본인 관리자가 이제 야행성이라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뭐 아주 은밀하게 작용하는 그런 다른 지각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욕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찰자들의 지각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두 명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이제 경찰관이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가서 사격했다고 증언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수갑에서 찬 뭐 채로 해서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총에 맞은 것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둘 다 잘못 상황을 인지를 한 거죠. 총에 맞은 사람은 사실 망치로 이제 경찰관을 공격하려다가 다른 경찰관에 총에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 게 그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각은 뭐 이렇게 진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지각에 달려있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각도 대상을 살펴볼게요. 지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 자체만을 보지 않고 이 대상과 이제 그 배경,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 또 사람들의 좀 비슷하고 가까운 것들을 이제 묶어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여자, 남자, 뭐 백인, 흑인, 동양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을 때 우리 막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집단에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측면들조차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짐작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해롭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 많잖아요. 뭐 흑인들에 대한 뭐 이런 좀 네거티브한 그런 지각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대와는 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옷차림을 한 교수보다는 뭐 티셔츠나 운동화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를 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는 좀 일반적인 수업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기도 하고 또 개인주의자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황 부분이 이제 맥락인데요. 맥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 장소, 뭐 밝기, 열 또는 뭐 다른 그런 상황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밤에 어디 뭐 클럽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을 밤에는 인식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클럽이니까요. 굉장히 막 어둡고 막 뭐 이런 클럽이니까 막 조명도 밝고 막 이런 데 가면은 화려하게 치장한 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로 뭐 학교에서 막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화려하게 막 치장한 사람이 딱 입고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끌리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지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어떤 지각, 그 관점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자신의 지각이 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이런 왜곡들을 어느 정도 좀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한테 뭐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뭐 특정한 측면에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아 인식이 좀 더 정확하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각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 평가라든지 고과 또 뭐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이론이 바로 이제 귀인 이론인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각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다르게 이제 판단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소 지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협조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또는 뭐, 이 사람 되게 착취적이고 막 경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미소나 이런 뭐 다양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내부적 원인하고 외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 귀인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할 때 그 행동이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요소에 크게 좀 좌우가 되는데요. 뭐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거하고 외부적인 거의 차이를 좀 한번 이제 차이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내부적으로 좀 야기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찰자가 볼 때 이제 이 관찰하는 어떤 그 관찰되는 그 개인의 행동적인 그런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 행동을 의미를 하고요. 외부적으로 야기된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원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그 직원이 밤새 뭐 파티를 하고 뭐 놀다가 늦잠을 잤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내부적인 귀인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직원이 뭐 교통체증 때문에 지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부적 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특이성 뭐냐면은 이제 개인이 어떤 다른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지각한 직원이 평소에도 이제 다른 뭐 어떤 의무들을 갖다가 좀 자주 이렇게 잘 안 지켜요. 잘 안 해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그 해당 행동이 드문 것인지 여부인 거예요. 특이성. 그러니까 드문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원인을 찾을까요? 외부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만약에 반대로 드물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을 내부적인 요인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 그 행동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합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원이 같은 길로 이제 출근한 직원,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각한 직원의 행동이 바로 이 합의성,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높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직원에 대한 행동을 갖다가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외부적인 요인을 찾는 거죠. 근데 같은 길로 출근한 다른 직원들은 다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 본인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내부적인 요인으로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찰자는 이제 행동 주체에서 그 행동의 일관성을 찾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한 번도 지각을 안 했던 직원이 10분을 지각하는 거, 이거 하고 뭐 일주일에 거의 막 3-4번씩 지각을 하던 직원이 10분을 지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일관되면 일관될수록, 그러면 그 행동을 더 내부적 기인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와 편향이 있습니다. 이 오류나 이제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인을 좀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판단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외부적인 그 요인의 효과를 좀 과소평가를 하고 내부적 요인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판매 관리자가 예를 들면 판매 직원들의 부족한 성과를 경쟁 업체의 어떤 혁신적인 생산 과정이 아니라 직원들이 게을러서 이 성과를 잘 못 내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조직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성공들 있잖아요. 남의 그런 것들 말고 스스로의 성공 같은 거는 좀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뭐 내가 노력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실패, 성공이 아니라 실패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빴어. 또는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뭐 저러기 저 모양으로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일을 잘하냐라고 해서 내가 조금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부적인 이유를 많이 찾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와 좀 유사하게 사람들은 이제 모호한 정보들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자신한테 좀 유리하게, 좋게 해석을 하고요. 또 긍정적인 피드백은 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향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권 문화에서는 좀 덜 좀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 편향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데서도 적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요, 중국의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양 쪽, 미국이나 이런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제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이러한 신호들을 사용해서 실수에 대한 그 책임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제 처벌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서양의 경영자들한테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누군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동양권에 있는 경영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 지름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타인을 판단할 때 이제 직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형성을 해서 또 예측 위한 타당성 정보, 타당성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왜 살펴봐야 되냐면 왜곡을, 아주 심각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뭐 물체 또는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면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특정한 자극만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 차가 있어요. 제 차가 있고 또 뭐 비슷한 차,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눈치를 잘 채죠. 그리고 또 뭐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꾸중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꾸중을 안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택적 지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관심이나 배경, 또 경험, 태도,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좀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 그러한 자각들을, 예,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좀 상황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럴 때 아주 근거 없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능, 뭐 사회성, 외모, 이러한 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후광 효과가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교적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알게 됐어요. 이랬을 때 다른 사실들을 또 어떤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아마 그 사람이 내성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시끄럽고 또 행복하고 위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사교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들 또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어떤 신호들 있잖아요. 또 특정 신호, 이런 것들에 좀 전적으로 의존을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예, 그런 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순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발표를 하는 뭐 장기자랑을 하든 뭐 프레젠테이션 하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사람이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비돼 가지고 내 순서가 됐을 때 되게 못하는 막 이런 경우들이, 못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비 효과도 굉장히 지각을 왜곡하는, 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대비 효과 때문에 뭐 순서 정하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내 앞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타이핑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예, 그 사람이 속한 집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테레오 타이핑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경상도 사람은 어때, 전라도 사람은 어때,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된 그런 좀 스테레오 타이핑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매우 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 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자극들 속에서 산단 말이죠. 이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럴 때 이제 좀 뭔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고정관념, 뭐 휴리스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인 거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좀 과도한 어떤 일반화, 좀 뭐 부적절한 일반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각,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 예,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뭐 둘 이상의 어떤 대안들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의 의사결정을 늘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면서 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의 어떤 현재의 모습은, 예, 과거의 수많은 결정들의 합이다, 예,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상적인 어떤 결정은 뭐 객관적인 과정이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결정이 안타깝게도 개인의 어떤 지각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의사결정, 이게 뭐냐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는 어떤 그 현재 상황하고 이제 이상적인 상황 사이의 그 괴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야지만 출근을 할 수 있는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면은 뭐 깔끔하게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다른 사람한테는 만족스러운 어떤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예, 참 문제가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가 있어요. 뭐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 부서의 어떤 분기별 매출이 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2% 감소 뭐 그거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지각이 다 달라집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각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결정에는요,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동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천에서 정보를 받고 또 정보를 검열하고 처리하고 또 해석을 하죠. 우리는요. 예, 그래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또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이냐, 예,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각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 이 대안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각 과정이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지각이, 또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뭔가를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하는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그 한 번 이제 거절을 하면 그 다음번에 또 어떤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거절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비도덕적 행동을 하기로 뭐 이렇게 동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범죄 행위를 막 저지르는 것에 대해 거절 못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